꽃들에게 희망을 제1장. 옛날에 줄무늬를 한 작은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아 안녕 하고 애벌레는 말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이 세상은 참 찬란도 하구나.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자 애벌레는 곧바로 자기가 태어난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잎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그리하여 점점 더 크게, 더욱 크게, 더욱더 크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벌레는 먹는 것을 중단하고 생각했습니다. 삶에는 그냥 먹고 자라는 것 외에 그 이상의 것이 틀림없이, 정말 틀림없이 있을 거야. 점점 지루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리하여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에게 시원한 그늘과 양식을 제공해 주던 그토록 다정한 나무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애벌레는 그 이상의 것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에는 온갖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풀이며 흙이며 땅 속에 구멍들이며 그리고 작은 벌레들.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다른 애벌레들을 만나자 그는 몹시 들떴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는 일에만 바빠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삶에 대해서 나보다 더 아는 것이 없구나 하고 그는 한숨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안간힘을 쓰고 기어가는 다른 애벌레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대체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거대한 기둥이 하나 보였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들 틈에 끼어 기어가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기둥은 꿈틀거리며 서로 밀치는 애벌레들의 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은 애벌레들로 이루어진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애벌레들은 그 꼭대기에 오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꼭대기는 구름 속에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줄무늬 애벌레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봄철에 솟아오르는 수액 모양으로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줄무늬 애벌레는 설레는 마음으로 다른 애벌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나도 지금 막 도착했는걸. 아무도 말해줄 만한 시간이 없나 봐. 저 꼭대기에 오르려고 이렇게들 바삐 난리들이니 말이야. 하고 그는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렇지만 모두들 그곳으로 이렇게 서둘러 가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매우 훌륭한 것이 있을 거야. 안녕. 나도 시간이 없어서 그래. 하고는 그도 그 담요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새로운 충동으로 머리가 터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쉴 새 없이 다른 애벌레들이 그의 옆을 지나 그 기둥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할 일이 한 가지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제 2장. 처음 뛰어든 얼마 동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사방으로부터 밀리고 또 채이고 밟히곤 했습니다. 밟고 올라서느냐 밟혀 떨어지느냐였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밟고 올라섰습니다. 그 더미 속에서는 이제 친구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위협이고 장애물일 따름이며 그들을 발판으로 삼아 올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는 한 가지 마음 때문이어서였는지 줄무늬 애벌레는 상당한 높이에까지 다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만족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럴 때는 그의 마음속에서 불안한 그림자가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으며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고 불안한 그림자가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몹시 화가 치밀어 오른 줄무늬 애벌레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생각해 볼 짬도 없고. 그런데 그가 밟고 서 있던 자그마한 노랑 애벌레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지? 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쏭달쏭하단 말이야. 하고 줄무늬 애벌레는 얼버무렸습니다. 실은 나도 그것이 궁금하던 참이었어. 하지만 그걸 알아낼 도리는 없고 해서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단정해 버렸어. 하고 노랑 애벌레는 말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말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느낌이 들었던지 노랑 애벌레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지 않는 걸 보면 그곳은 틀림없이 좋은 곳일 거야. 하고는 그녀는 다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꼭대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남았을까? 줄무늬 애벌레는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닥도 아니고 꼭대기도 아니니까 중간쯤에 있는 것일 거야. 아, 그렇겠구나. 하고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줄무늬 애벌레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와 이야기를 나눈 친구를 어떻게 밟고 올라설 수가 있단 말인가? 줄무늬 애벌레는 될 수 있는 대로 노랑 애벌레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라가려는데 하나밖에 없는 통로를 막고 있는 그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좋다. 내가 올라가느냐, 내가 올라가느냐다. 하고 말하면서 그는 그녀를 단호하게 밟고 올라섰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노랑 애벌레의 시선에서 그는 자신이 끔찍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면서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가 밟고 있던 노랑 애벌레로부터 내려와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게 됐어. 그러자 노랑 애벌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혼잣말을 하고 있던 너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저 위에 무엇이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이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어.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러한 생활을 얼마나 싫게 느꼈는지 미처 알지 못했었지. 지금 나를 바라보는 다정한 너의 눈빛을 보고 나는 확실히 이런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이제 너와 함께 기어 다니거나 풀을 먹거나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일 따름이야. 줄무늬 애벌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기둥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단다. 하고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라가는 것을 그만둔다는 뜻이었고 따라서 어려운 결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야, 우리가 아마 꼭대기에 거의 왔는지도 모르는 일이야. 서로 돕는다면 바로 그곳에 도착하게 될 거야. 하고 말하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녀는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이 가장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려가자 하고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좋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들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꼭 껴안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그들은 행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의 눈이나 배를 밟지 못하도록 그들은 큰 공처럼 둥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아무도 그들을 밟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몸을 풀고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애벌레 기둥 옆에 와 있었습니다. 야, 줄무늬야 하고 노랑 애벌레가 불렀습니다. 야, 노랑 애벌레야 하고 줄무늬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선하고 푸른 풀밭으로 기어가서 풀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제3장. 이렇게 해서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는 풀밭에서 장난치며 풀을 먹고 점점 살이 쪄갔습니다. 그리고 둘이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다른 모든 애벌레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 그토록 즐겁기만 했습니다. 한동안 그것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 껴안는 일조차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털끝 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줄무늬 애벌레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틀림없이 이 이상의 것이 있을 거야. 노랑 애벌레는 그가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고 그로 하여금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그 지긋지긋한 혼란보다 지금 상태가 훨씬 더 낫다는 걸 잘 생각해봐.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가 내려온 것이 잘못인지도 몰라. 우리는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그 꼭대기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야, 제발 그런 생각은 말하다오. 하고 그녀는
애걸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됐지 뭐. 외롭게 기어오르는 저 모든 애벌레들의 생활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낫지.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고 줄무늬 애벌레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기어오르는 생활에 대한 미련이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그 기둥의 모습이 그의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 그는 기둥으로 기어가서 위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버릇이 생길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꼭대기는 여전히 구름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기둥 근처에서 3번이나 쿵 하는 소리에 줄무늬 애벌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3마리의 커다란 애벌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쭉 뻗어 있었습니다. 2마리는 죽은 것 같았으나 1마리는 아직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까? 하고 줄무늬 애벌레가 속삭였습니다. 저 꼭대기. 나비들만이 그것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몇 마디밖에 내뱉지 못하고 그도 죽어버렸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집에 와서 노랑 애벌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엄숙해졌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 야릇한 이야기는 무슨 뜻을 지녔을까? 그 애벌레들은 맨 꼭대기에서 떨어졌단 말인가? 마침내 줄무늬 애벌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알아내야겠어. 내가 가서 그 꼭대기의 비밀을 캐내고야 말겠어. 그리고 그는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같이 가서 날 도와줄 수 없겠니? 노랑 애벌레는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줄무늬 애벌레를 사랑하였고 그와 함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녀도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꼭대기가 모든 대가를 치르고 올라가 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그 위로 올라가고 싶었죠. 기어다니는 생활이 그녀에게도 또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또한 그 기둥이야말로 꼭대기에 이르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토록 확신하고 있는 줄무늬 애벌레의 모습을 보자 그녀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또한 함께 갈 수 없다는 이유를 그에게 납득이 갈 만한 적절한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보가 된 느낌이었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신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확신을 갖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증명을 해 보일 수도 없었지만 그리고 그녀의 온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줄무늬 애벌레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 올라가는 것만이 반드시 높은 곳에 다다른다는 것이 아님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난 안 가겠어 하고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면서도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줄무늬 애벌레는 그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제4장 줄무늬 애벌레가 없는 지금 노랑 애벌레는 외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를 만나러 그 기둥을 찾아갔다가 밤이면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어쩌면 다행스러운지도 몰랐습니다. 만일 그를 찾아냈다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를 따라서 뛰어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녀는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무 것이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정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녀는 한숨 지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야. 하지만 틀림없이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거야. 마침내 그녀는 멍하게 되었고 그녀와 친숙했던 모든 것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놀랐습니다. 그는 무슨 실 같은 것으로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변을 당하신 모양인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변을 당한 게 아니란다.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단다. 그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비? 바로 이 말이었어. 하고 그녀는 생각해냈습니다. 나비가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것은 내가 돼야 하는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란다. 그것은 아름다운 날개로 하늘을 날며 하늘과 땅을 이어주기도 하지. 그것은 꽃에서 나오는 달콤한 꿀만을 마시면서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운반해 주기도 한단다. 나비가 없어지면 따라서 꽃도 자취를 감추게 된단다. 그럴 수가 있나요?
하고 노랑 애벌레는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한낱 솜털투성이의 벌레뿐인데 당신이나 내 속에 나비가 들어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단 말인가요? 하고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 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날기를 소원해야 된단다. 생명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하고 노랑 애벌레는 하늘에서 떨어진 그 세 마리의 애벌레를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도 있지. 너의 겉모습은 죽게 되겠지만 너의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남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 셈이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나비가 한번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다른 애벌레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니?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비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요? 하고 노랑 애벌레는 주저하면서 물었습니다. 나를 보아라. 난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그곳에서 숨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도망가는 곳이 아니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머무는 집이나 다름없지. 이제 다시는 애벌레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굉장한 진보라고 볼 수 있지. 너의 눈에는 또한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따름이지. 또 다른 것이 있단다. 일단 내가 나비가 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지. 그것은 애벌레들이 할 수 있는 포옹보다 훨씬 훌륭한 거야. 아, 그래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서 가서 줄무늬 애벌레를 데려와야 되겠구나. 하고 노랑 애벌레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엾게도 그가 그 기둥 속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어. 만일 내가 나비로 변하고 나면 그에게로 날아가서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 그러면 그도 또한 나비가 되고 싶어 할 거야. 하고 그녀의 새로운 친구가 말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슬픈 나머지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돌아와서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또 나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냥 애벌레로 남아있겠다고 할지도 모르는 일 아니야. 하기야 우리는 애벌레로 있으면서도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지. 뭐 기어다닐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사랑할 수도 있어. 두 개의 고치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고치 속에 갇혀 있다니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인가. 날개를 지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감히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자신의 고치를 만들 정도로 확신에 찬 또 다른 애벌레를 보면서 또한 그녀로 하여금 그 기둥에서 멀리하게 만들었고 또 나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이상 야릇한 희망을 간직한 채 늙은 애벌레는 비단 실로 계속해서 자신을 덮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실을 뽑아서 그의 머리를 덮으면서 소리쳤습니다. 너도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겠다. 그리하여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하여 모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얻기 위하여 그 꽃이 가까이에 매달려서 자신의 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일이야.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용기도 생기는구나. 나의 내부에 고치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것을 보면 또한 나비가 될 수 있는 자질도 분명히 있을 거야. 제 5장. 한편 줄무늬 애벌레는 전보다 훨씬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는 한동안 푹 쉬었기 때문에 몸집도 커졌고 힘도 더욱 세졌습니다. 애당초 그는 꼭대기에 올라가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특히 다른 애벌레들의 눈과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눈이 마주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그는 잘 아는 터였습니다. 그는 또한 노랑 애벌레의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어떤 감상적인 생각이나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이 보기에 그저 마음을 단단히 먹은 정도가 아니라 무자비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에 비해서 그는 유별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애벌레들의 적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꼭대기에 오르려면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만일 어떤 애벌레가 투덜대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못 올라갔다고 해서 나를 욕하지는 마. 우리의 생활이 치열한 경쟁이니까 오로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목적지 근처에까지 다다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여기까지는 무난히 도착했지만 마침내 꼭대기에서 햇빛이 스며 들어오는 지점에까지 왔을 때는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이 높이에서는 거의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긴 세월 동안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익힌 기술들을 총동원해야만 간신히 제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는 아무 대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살갗만 서로 대고 있을 뿐이었죠. 그들은 마치 서로가 고치 속에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 위에 있던 애벌레가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것들을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누구도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겠는걸. 이 말을 듣고 얼마 안 가서 그는 굉장한 압력과 진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비명소리와 함께 서너 마리의 애벌레들이 땅으로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빛은 더욱 밝게 비쳤고 위에서 누르는 힘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 새로운 사실에 끔찍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둥의 신비가 밝혀진 것입니다. 언젠가 그 세 마리의 애벌레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기둥에서 영원히 되풀이될 운명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좌절감이 줄무늬 애벌레에게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그는 맨 꼭대기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기랄, 꼭대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자 꼭대기에 있던 다른 애벌레가 대꾸했습니다.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저 밑에 있는 친구들이 듣잖아. 그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바로 이곳이 우리가 와 있는 곳이야. 여기가 바로 그곳이라고. 줄무늬 애벌레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니. 밑에서 볼 때만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좀 봐, 저기. 이런 기둥이 또 있잖아. 저쪽에도 또 저쪽에도 있잖아. 온통 기둥 아니야? 줄무늬 애벌레는 실망과 더불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기둥이 수많은 기둥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니. 이 수많은 애벌레들이 기어오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니. 뭔가 잘못되어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이곳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하고 그는 한탄했습니다. 노랑 애벌레와 함께 지내던 생활이 아주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랑 애벌레야. 그녀의 모습이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너는 무언가 알고 있지? 기다림이 바로 용기였단 말인가? 아마 그녀가 옳았는지도 모르지. 그녀와 같이 있고 싶어지는구나. 내려갈 수 있겠지?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상태보다야 낫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줄무늬 애벌레는 곁에 있는 애벌레들이 갑자기 꿈틀거리는 바람에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밀면 밀수록 꼭대기에서는 더욱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한 애벌레가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치지 않으면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을 거야.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일제히 힘껏 한번 밀어붙이면 그들도 언제까지는 버틸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그들이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밖에서 함성이 들려왔고 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왜들 그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자리로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날개를 가진 한 마리의 찬란한 생명체가 자유롭게 기둥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떻게 기어오르지도 않고 이처럼 높이 올라올 수가 있단 말인가? 줄무늬 애벌레가 머리를 내밀자 그 생명체는 자기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길게 다리를 뻗쳐 자기를 움켜쥐려는 것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 더미에서 끌려나가기 직전에 몸을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찬란한 생명체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슬픈 듯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길은 줄무늬 애벌레가 그 기둥을 본 일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지난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오로지 나비들만이. 이것이 바로 나비란 말인가? 그리고 또 무슨 말이었던가? 저 꼭대기,
그들만이 보게 될 거야.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고 아직도 확실치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노랑 애벌레의 눈길을 한 저 눈들은 혹시 그렇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그러나 흥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즐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비가 그를 데려갈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또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 생명체의 두 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는 거기에서 무한한 사랑이 깃들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생활 태도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남들을 바라보기를 거절했던 지난 날을 보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싸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은 그가 혹 미치지는 않았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6장. 그는 방향을 바꾸어 기둥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몸을 웅크리지도 않았습니다. 온몸을 쭉 펴고 모든 애벌레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서로 다르면서 그토록 아름다운 것에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처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자신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는 만나는 애벌레마다 속삭여 주었습니다. 난 꼭대기에 가봤거든. 근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라가는 데만 정신이 팔렸던 것입니다. 거짓말 마!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하고 말하는 애벌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 마리는 충격을 받았고 그의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으려고 올라가던 길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고뇌에 찬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달리 어쩔 도리가 없잖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나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 꼭대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줄무늬 애벌레의 대답은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까지도 놀랐습니다. 그가 높이 올라가려는 본능을 엉뚱하게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을 이러한 자신의 말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는 것이 아니라 날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 내부에 한 마리의 나비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기쁨에 취한 기분으로 다른 애벌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전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즐겁고 영광스러운 이 새로운 사실은 받아들이기 벅찬 것이었고 정말 같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쩔 것인가? 그 기둥에 비춰왔던 희망의 빛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비현실적인 것 같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너무 먼 것 같았습니다. 나비에 대한 꿈도 사라져 갔습니다. 의문이 줄무늬 애벌레에게 덮쳐왔습니다. 그 기둥이 무섭도록 거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턱대고 허이적거리며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렇다고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한 애벌레가 빈정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고지 들을 수 있니? 우리의 생활은 땅에서 기어오르는 길밖에 없어. 우리 꼴을 아무리 살펴본들 그 속에서 나비가 보이지 않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애벌레의 생활을 즐길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자 줄무늬 애벌레는 한숨을 내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의 말이 옳을지도 모르지. 내 말에는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란 말인가? 그는 아픈 마음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친구를 찾으면서 쉬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나는 나비를 보았어. 삶에는 보다 나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느 날 그는 마침내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7장. 줄무늬 애벌레는 지치고 슬픈 마음을 안고 지난날 노랑 애벌레와 함께 뛰놀던 그 옛 장소로 기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 노란 생명체가 찬란한 두 날개로 그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혹 이거는 꿈이 아닌가? 그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사랑에 넘치는 눈길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믿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녀는 조금 떨어진 곳에 갔다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그에게 따라오라는 듯 그렇게 몇 번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찢어진 두 개의 고치가 매달린 어느 나뭇가지에 이르렀습니다. 나비는 그 고치 중에 하나에다가 그녀의 머리를, 다음에는 그녀의 꼬리를 계속해서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로 날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녀의 더듬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알아들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또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치가 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리기 위해서 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는 무서워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에 이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노랑나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고치는 나비로 변하게 되었고 또 노랑 애벌레였던 그 여자친구와 함께 하늘을 훨훨 나는 그런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집니다.